보통 한여름에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냉방을 하면서 여기 그 상대 습도가 100%인, 즉 saturation temperature 커브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때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요 saturation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내려가죠. 그때 상대 습도가 100%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냉방을 할 때는 온도를 더 낮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온도를 요렇게 내가 원할 그 온도만큼 다시 온도를 높이면 여기 원하는 정도의 상대 습도와 그 온도를 맞춰주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선 간단하게 그 냉방에서 우리가 제습, 디휴미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여기까지만 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습, 그거를 뜨거운 물로 가습을 하거나 화학적 물질로 제습,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또는 제습기를 둬서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물을 제거를 할 때를 이렇게 더하거나 제거할 때를 보면 사실상 온도는 같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실내 온도는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공기 중에 가습이 되거나 제습이 되는 그런 상태가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런 사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때가 이 evaporative cooling이죠.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내줬던 URL 중에서 도님은 박물관 마을 답사 때 2017년 9월 그때 이제 우리가 답사를 많이 갔는데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갔었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 한번 우리 도님은 박물관 마을 답사에서 그때 설치 작품들이 이렇게 굉장히 곳곳에 이렇게 됐었죠. 그 중에 저기 에어로센 건데 이제 이렇게 야외 공간에서 더운 한여름에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알고 있죠. 잠깐만 이거를 공유를 여기 이걸 같이 봅시다. 이상하게 여기서 공유를 하면 이게 화질이 마구 다운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스프레이 물이 나오는, 그러면서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앉아 있는 곳에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를 줘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보았던 evaporative cooling 효과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고. 자, 잠깐만요. 이제 한 3컷 정도의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일본 록봉기힐에 모리타워 앞에 광장이에요. 광장이 이렇게 둥글게 있고
그 입구에서 그 모리타워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지긴 미술 작품들이 막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쉽지 않고 이렇게 그 둥그런 광장 그 벽면을 따라서 가죠. 그런데 한쪽에는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고 한쪽에는 그늘이 졌어요. 그때 여기 그늘진 부분은 이렇게 위에 캐노피도 있고 그늘도 내서 이제 되는데 여기 여기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는 그 위에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 스프레이 같은 이제 그 기계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늘진 부분도 햇볕이 있는 부분도 사람들이 별로 온도 차이를 못 느끼고 같은 정도의 그 이동량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에요. 여기 위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스프레이건 같은 것이 이렇게 마치 거미발처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 쾌적범위 나중에 배울 텐데 그 내용이다. 이베포레이티브 쿨링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또 우리 핸드아웃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은 공기 조절 시스템, 우리가 이제 이런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HVAC라고도 하는데 히링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냉난방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는데 어떠한 시스템이 내가 디자인하는 건물에 적합할 것인가. 물론 우리 주거 같은 그런 작은 공간 거기에서는 그닥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죠. 난로, 선풍기, 이제 작은 에어컨 그 정도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큰 공간을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얘가 기계실 따로 있고 각 공간마다 균등하게 수평으로도 수직으로도 균등하게 냉난방 온도를 맞춰주죠. 여기서 수평 수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없는 공간에 굳이 냉난방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이제 오히려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너지 낭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오늘 이제 힘들게 들어온 안치영 군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교수님.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선택은 performance requirement, capacity requirement. 여기 가로에 로드 프로세스. 로드는 우리가 뭐 냉난방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히링 로드, 쿨링 로드. 프로세스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는가. 그냥 가열만 하나, 이렇게 습도도 더해주나, 이렇게 필터를 사용해서 요즘 우리가 초미세먼지 뭐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죠. 그것을 필터를 한 번 해주나, 두 번 해주나, 세 번 해주나, 뭐 이제 그러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배분해주나, 그 프로세스가 공간도 필요하고,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계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차지하는 그 공간 자체가 큰 건물의 같은 경우에 한 20-3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 공간을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spatial requirements, building types and laws. First, cost, location, size of HVAC, investment, operating cost,
reliability, flexibility, maintainability. 잘했어요. 자, capacity requirement. 내가 이렇게 그 50세제곱미터 부피에 있는 방을 10개를 해주는 거와 500세제곱미터 큰 공간을 해주는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이 공기 조절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HVAC,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초기 비용이죠. 우선은 지어야 이게 가능한데 내가 이 건물에 30년 사는 것을 생각하고 짓는다면 초기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유지 관리 비용, 유지하는 비용, 오퍼레이팅 코스트, 관리, 메인터너빌리티 그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사무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지만 얘가 이제 큰 회사 하나의 사무 공간으로 디자인했지만 뭐 자회사도 있고 아니면 일부 임대 사무실을 줄 수도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야.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간을 분할해서 각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플렉서빌리티도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 일하는 공간하고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냉난방 시스템이 굉장히 달라요. 일하는 공간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9시 출근, 5시 퇴근 그 시스템에 맞게 그 외에 다른 시간은 냉난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 항시 거주하는 공간은 24시간 냉난방이 유지 관리돼 이렇게 일정하게 되도록 하는 거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사무 공간을 원룸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공기 조절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피스텔에 이렇게 일하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오피스텔에서 얘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오피스텔에 24시간 냉난방이 가능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 바닥 난방 시스템을 같이 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심사할 때 많이 이렇게 걸려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에서 사람의 주거에 필요한 대피, 피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략이 되니까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감옥에 다시 들어간 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이 규제를 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도 이렇게 대형 화재 나면 큰 인명피해가 난다고 했는데 물론 났죠. 참 어쨌든 이제 그러한 조건들을 이렇게 이제 플렉서빌리티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reliability 항상 뭐 건물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이 냉난방 시스템이 고장이 안 나면 참으로 좋겠지만 항상 일부분은 소모품이고 뭐 밸브나 코킹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소모품이고 이런 보일러나 요 에어컨 같은 일부분도 자체에 수명이 있기 마련이에요. 건물보다 기계가 수명이 더 짧죠. 그럴 때 얘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회사가 그때까지도 존재하는가 또는 이런 교체 가능한 규격화된 시스템인가 그런 것들이 이 reliability 의존성 이제 그런 거에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그거는 우리가 기계실에 들어가 있는 에어 핸들링 시스템 그거랑
여기에서 외부 공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습도도 하고 그 온도도 맞추고 이렇게 그걸 해주는 그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박스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이미지를 보여줄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건축 쪽에서 디자인하지 않아요. 제품을, 그거를 자체를 에어 핸들링 시스템을 쌓으죠. 우리가 에어 핸들링 유닛 이렇게 부르는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를 사와서 거기서 외부 공기 나오는 그 덕트랑 연결하고 각 실내 공기 들어가는 덕트랑 하고 실내에서 일부분을 다시 리턴에어 들어오는 그 덕트를 그 에어 핸들링 시스템을 다시 연결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건축 쪽에서 해요. 그리고 이 덕트에서 각 실로 가서 각 실에서 공기를 어떻게 얘를 이제 그 에어 디스트리뷰션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실의 아울렛에 이렇게 가는 부분에 여기 팬도 달려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온도하는 이런 리히트 그 코일도 달려 있을 수 있고 그 공기량 이렇게 조절하는 댐퍼도 달려 있고 그것들이 에어 디스트리뷰션 디바이스죠. 자, 에어 핸들링 시스템 그 이미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봅시다. 여기 기계실에 이런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긴 얘가 에어 핸들링 유닛이에요. 위키티비아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중에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봅시다. 저기 여기 6번 요 맨 끝에서 그 각 실에서 회수한 리턴 에어랑 바깥에서 갖고 온 프레쉬 에어가 여기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선은 그런 먼지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필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냉난방 온도 조절을 해주는 히팅 쿨링 코일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그 플렉서블 커넥션 공기가 들어오는 막 팬도 달려있고 막 그러니까 얘가 자체가 진동도 심하고 소리도 많이 나죠.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큰 박스가 덜컹덜컹 거리지 말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 제일 건물에서 소음이 심한 그 기계실에 소음을 이렇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계실에 여기 바닥에서 요런 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단단한 스프링 같은 것도 넣어서 이렇게 기계실 장치들을 올린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단도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단단한 스프링도 해서 요 소음을 줄이려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것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커다란 팬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팬은 내가 얼마만큼 그 부피를 전체 실로 우선은 보내야 되는 거죠. 그 양을 공기의 양을 세제곱미터 그 양을 이렇게 그 덕트로 보내주는 여기 서플라이 덕트예요. 기계실에서 덕트의 사이즈는 우리가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몸통에 있을수록 얘가 두껍고 점점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죠. 각 기계실에서 먼 실 쪽으로 갈수록 얘가 더 얇아지는 그 형태예요. 또 하나 이것을 봅시다. 이거는 내부인데 여기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생겨 있고 냉난방 코일 이렇게 생겨 있고 가습하는 스프레이 이렇게 생겨 있고 다시 한번 다시 히팅 쿨링 코일 여기 가습을 하고 난 다음에 재온도 조절해주고 여기 팬으로 각실로 이렇게 보내는 내부 사진이에요. 다시 또 이제 우리 프린트로 가봅시다.
자, 그런 에어 핸들링 유닛이 그렇게 생겼고, 덕트 있고, 에어 디스트리뷰션 디바이스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으로 분류를 했을 때, 우리가 중앙 집중인가, 반 중앙 집중인가, 그 지역, 그 냉난방 시스템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 그런 얘기예요. 센트럴 시스템은 그 건물에 큰 이제 기계실이 있고 거기에서 냉난방되는 그 아까 본 그런 이제 그 덕트 라인이 이렇게 가고 에어 핸들링 유닛이 있어서 그 온도랑 습도 이렇게 조절해서 보내는 거죠. 세미는 각 공간에 부분적인 그 지역 냉난방 시스템이 히터나 이렇게 그 에어컨 따로 있고 거기서 중앙에서 오는 것도 같이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주로 이제 실들이 얘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들이 불규칙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로컬 시스템은 각 방마다 여기 그 냉난방,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얘가 각각 있는 경우죠. 사용자의 요구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얘가 그 유지 관리가 각 실마다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그 힘든 거죠. 누군가 켜놓고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다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공동주택처럼 각 그 이제 거주자가 있으면 이 로컬 시스템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그 거주자가 이게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래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죠. 자, 어떠한 그 이제 그 공급되는 그런 방향 우리가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지난번에 본 그 믹스 타입, 이것을 시빌 타입이라고 하는데 외부 공기 갖고 오고 실내 일부 공기 섞어서 그 이제 서플라이 에어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요 믹스드 방식이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클로즈 시스템은 우리가 냉장고에서 매번 공기를 새로 유입하는 게 아니죠. 거기 냉매가 이렇게 계속 도는 그 주로 이런 냉동고, 냉동창고 그 이제 그런 공간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오픈 시스템은 그 사용된 실내 공기가 다시 돌면 문제가 생기는 공간일 경우 그 핵시설 같은데 그 이런 화학 실험실, 생화학 실험실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재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몇 년 전에 한 3년쯤 전인가 갑자기 그 건대 서울 캠퍼스에서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학생들이 갑자기 그 폐질환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실험실의 공기가 강의실로 가는 원래 실험실에 그 이런 냉난방 되는 그 시스템하고 강의실에 그 냉난방 되는 시스템하고 완전히 덕트가 분리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험실 일부 공기를 리턴 에어로 이렇게 그 외부 공기랑 섞어서 강의실에 갔던 거죠. 그 실험실에 동물 사료를 갖고 실험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그 균이 그 강의실로 가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됐다 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 요 냉난방 시스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는 다 강의실이었는데 이 실험실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실험 공간으로 무단으로 바꿔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죠. 원래 그 건물 자체가 강의동이었던 것으로 보건데,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공기보다 물이 자체가 한 10배 정도 이렇게 이제, 1000배 정도
이렇게 능력자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 그러면 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관리만 잘 할 수 있으면. 겨울에 얘가 0도에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파이프도 얘를 망쳐버리고 주변에 이제 그 건물 구조도 이렇게 그 파손시키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겨울에 이렇게 동파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나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굉장히 그 동파로 수도관이 파열되지 않는 집이 이제 되게 드물 정도로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이 냉난방을 물로 할 때는 관리인이 이제 특별히 이제 전문 관리인이 필요한 거죠. 자, 그 손쉽게 그 전문 관리인이 없어도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무난한 게 공기라서 우리가 보통 사무공간, 대공간 그 경우에 공기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모두 공기만으로 이렇게 냉난방을 할 때 이것을 올 에어, 전 공기 시스템 이렇게 부르죠. 자, 올 워러, 전수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자, 모두 공기로 했을 때는 얘가 많은 공기의 양이 그 공간 전체를 빠른 시간 안에 덮여야 되니까 얘가 팬에서 이렇게 탁 나오는 그 공기의 그 바람의 흐름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느끼게 되죠, 실내에서. 그래서 그것을 되게 불쾌하게 여겨요. 그러면 뭐 하겠어? 사람들이 그 공간에 오기 전에 1시간이나 30분 전에 그 공간을 막 덮이거나 이렇게 차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그 볼륨의 그 공기의 그 속도를 이렇게 천천히 해서 사람들이 불쾌하게 하지 않는 그런 정도를 그 마련을 하는 거죠. 전수 시스템. 물로만 냉난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실내 공기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도어, 에어, 퀄리티. 오늘 아까 여러분 이제 카톡방에 그 이제 올린 그 세 번째 핸드아웃이 요 인도 에어 퀄리티 문제에 관한 그 핸드아웃이었어요. 온도는 맞췄는데 실내 공간에 얘가 사람은 그거 외에도 그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요. 탄소 부족도 그렇지만 공기에 이제 먼지나 다른 이제 그 화학 물질들이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는 수만 가지에 해당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그 얘기만 많이 하는데 다른 물질들도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전수 시스템, 올 워러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절로 이렇게 그 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해줘야 되는 거죠. 에어 워러 시스템은 환기는 에어로, 냉난방은 워러로, 물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다 들어가야 돼서 그 초기 비용이 비싸진다 그런 얘기예요. 리프레저런트는 우리가 그러면 그 전수 시스템처럼 0도에서 물이 얼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냉매로 그 이렇게 웬만한 그 이 온도 아래로 얼지 않는 그 냉매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괜찮죠. 문제는 얘가 어딘가가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파이프 그 틈새에서 이렇게 누수가 생겼을 때 그 냉매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전 공기 시스템, 올 에어 시스템
그에서 우리가 보통은 요 천장 그 상부 쪽에서 이렇게 서플라이 에어가 있고 바닥 쪽에서 리턴 에어가 이렇게 나가요. 올 워러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요 바닥 여기 요런 워러 코일이 있고 거기에 그 팬이 달려서 여기 실내 공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차갑게 해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바닥에 코일이 그러니까 물 파이프가 깔려서 냉난방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복사 열 를 사용하는 냉난방 방식에 해당이 돼요. 자, 에어워러 시스템은 요 두 개의 방식을 다 하는 거죠. 그때는 주로 우리가 실내에 그런 환기, 그거는 요 에어가 담당하고 냉난방은 여기 물이 담당하고 리프레저런트는 여기 전수 방식과 비슷한데 올 워러 시스템과 비슷한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체가 이런 냉매다, 리프리저런트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올 에어 시스템 그거를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전체 공간을 하나의 존으로 보고 하나의 온도로 기계실에서 만들어서 쫙 뿌리는 것이 제일 간단한, 다른 말로 하면 제일 비용적으로 저렴한 방식이겠죠. 근데 이제 이 방식의 큰 공간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계실에 가까운 쪽은 온도가 너무 덥거나 너무 차갑고 여름에는 너무 차갑고 겨울에는 너무 뜨거운 바람이 오고 기계실에서 먼 공간일수록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러한 냉난방 온도가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 공간에 대한 카툰으로 유명한 게 딜버트라는 이제 그게 있어요. 특히 이제 8, 90년대에 이런 사무 공간의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냉방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부채질하고 한쪽에서는 막 거기 코트를 껴입고 코트를 껴입은 사람은 기계실에서 가까운 쪽이고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은 기계실에서 먼 쪽에 있는 직원이었겠죠. 그런 불균등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비용이 저렴해서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박시은? 박시은 양? 박시은? 없나 보네. 박지윤? 박지윤 학생이 요거 4개를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여기 싱글존 시스템, 그것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시은이는 박지윤? 송민영?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싱글 덕트 컨스턴트 볼륨 시스템 심플 커먼 large space similar load condition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단순 흔함 공간 그리고 유사한 하중 상태입니다. 여기서 로드는 부하, 냉난방 부하를 이야기를 해요.
제일 간단해서 한 번에 슉 하기를 좋아해. 그리고 제일 일반적이고 큰 공간 하기도 좋고 이제 그런 막 여기선 다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각 제실자의 요구에 반응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죠. 자,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아까 요 네모난 박스가 아까 본 에어 핸들링 유닛에 해당이 돼요. 기계실에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팬에서 냉난방 코일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공기가 지나가서 서플라이 에어가 이제 각 실에 가죠. 여기 이렇게 생긴 게 댐퍼예요. 그 실에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댐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기를 실로 내보내죠. 덕트에서 각 실로 가는 요 부분을 이렇게 생긴 것을 아울렛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울렛의 그릴처럼 생긴 게 이제 디퓨저고 여기 실내 공간에 온도계가 있어서 서머스탯 온도계가 있어서 실온도가 지금 20도니까 24도까지 온도를 맞춰주세요. 26도까지 맞춰주세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착 해주죠. 자, 이렇게 같은 시스템이 가는 것이 싱글존이다. 그런 얘기예요. 싱글 덕트. 자, 아까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냉방, 난방 그 부분에서 이제 간단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았죠. 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여름에 쿨링을 한다는 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나 요 네모 박스는 에어 핸들링 유닛 박스를 의미해요. 여기 O는 아웃 에어, 바깥 공기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H1 그거는 히팅을 첫 번째 하는 거 플러스 Q 그러니까 히팅을 하니까 여기 플러스 열 Q 이게 들어가는 거죠. 바깥 공기 갖고 와서 이렇게 히팅할 수 있고 요 실내 공기 리턴 에어가 일부는 바깥으로 버려지고 일부는 여기 에어 핸들링 유닛 이 안으로 바깥 공기랑 같이 섞이는 M1 이거는 처음 믹스를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생긴 거는 보통 팬을 표시하는 기호예요. 여기 플러스 P 이거는 팬이 돌려면 전기, 파워 얘가 필요하니까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쿨링 코일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Q는 여기 온도를 낮춰주니까 그거고 여기에서 플러스 W 이거는 물을 뜻하는 가습 그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습을 하면 온도가 이렇게 더 내려가니까 원하는 온도만큼 제2차 히팅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믹스되어 섞일 수가 있고 그래갖고 여기에서 우리가 실내 원하는 각실로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이런 공기를 섞어서 믹스 또는 시빌 타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냉방을 한다는 쿨링 여름에 냉방을 하니까 썸머 쿨링이라고도 부르죠. 그 과정을 이렇게 본다면 여기 바깥의 공기랑 여기 이제 처음 여기 섞은 그 선이 해당되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섞어서 이제 여기 실내에 이렇게 믹스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냉방에서 온도를 이렇게 낮춰줬을 때 아까 우리가 여기 처음 오늘 수업 시간에 처음 사이클로매틱 차트 간단한 거에서 쿨링 그걸 봤을 때는 제습했을 때 요 세츄레이션 커브 여기에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상대 습도가 100%가 되니까 여기 C 다시 더 온도를 낮춰주고 온도를 다시 한번 높여서
여기 인넷 이렇게 집어넣는 그 공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윈터 힐링은 바깥의 공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먼저 어느 정도 온도를 히팅을 해서 높이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갖고 와서 두 개를 섞은 믹스드 에어 여기에서 요 사선 얘는 이베포레이티브 쿨링 어느 정도 가습을 하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습을 이렇게 해갖고 내가 원하는 그 이제 그 절대 습도 그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히팅을 다시 한번 해서 그 상대 습도와 온도, 실내 온도 그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인넷 이렇게 가는 보통은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제일 처음에서 이렇게 보았던 그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는 실제 과정보다 제일 간단한 그 핵심 부분만 이렇게 그 우리가 본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요 설명을 우리가 요렇게 그 도식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을 그 하는 이야기인 거죠. 버라이어블 에어 볼륨 시스템. 이거는 우리가 보통 VAV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각 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어떤 데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공기가 나가지 않고 어떤 데는 다 방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사람이 5이고 어떤 데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열을 내기 때문에 10명이 있는 사람, 100명이 있는 사람의 그 공간에 그 냉방 온도는 같더라도 얘가 그 필요한 이렇게 열을 식히는 건 값은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 실마다 이게 그 요구치가 달라졌을 때 아까 보았던 가장 일반적인 싱글존으로 하면 10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100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냉방 온도가 너무 더운 거죠. 그럴 때 이제 더 시원한 바람을 많이 나오도록 하는 이제 그 Variable Air Volume System VAV 시스템이라고 보통 많이 이제 부르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차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바람 나오는 것을 이렇게 그 막 더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그런 거예요. 자, 김진형 김시원 여기 여기 요 똥똥똥똥 찍은 요거를 한번 읽어봤으면 해서 시원이도 마이크가 안 돼. 김규리 김규리 강서영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자, 서영이가 VAV 시스템이 어떠한 그 특징들이 있는가 그것을 여기 해주세요.
요 맨 마지막에 SHR은 Sensible Heat Requirement란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가습을 하거나 제습을 하지 않은 그냥 그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simple, 읽어봐 주세요. simple, low cost air distribution may lose control, noise, throttling, requirement of same SHR. 자, 그 실내에 이런 요구사항에 반응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팬만 이렇게 더 첨가하면 되니까. 어디에? 아울렛 부분에. 자, 그런데 그래서 간단하고 비용도 적고 그런데 우리가 공간에 냉난방을 하는 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도가 같게 나와 옆 사람 온도가 같게 이렇게 수평으로도 이렇게 그 냉난방 온도를 같이 해주는 거를 그 목표로 해요. 그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그 바람이 세지면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그 공간에 공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에 이제 그 조절을 못할 수가 있고 그 안에 팬이 달리니까 시끄러. 우리가 차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팬을 탁 돌리면 얘가 푸웅 하고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방 안은 더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 소리도 더 크게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sensible heat requirement, 이렇게 가습이나 제습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이제 온도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reheat system, 그거는 뭔가 보면 여기 이 아울렛 부분에다가 여기 다시 히팅이나 그 쿨링 코드가 코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온도를 다르게 이렇게 실내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각 실마다 온도 요구사항이 다른데 반응하기가 좋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이진 않아. 즉 여기 다른 sensible heat requirement를 갖고 있다. 그런 거죠. 자, dual duct system,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약간 고급진 건물이라면 이러한 방식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바람이 가는 덕트가 따로 있고 차가운 바람이 가는 덕트가 따로 있어서 얘가 다시 이 실의 아울렛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섞여갖고 적정한 양으로 섞여서 각 실에 적정한 이제 온도로 이게 냉난방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겠어요? 전에는 하나의 덕트만 실로 갔던 게 2개의 덕트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가는 덕트, 뜨거운 바람이 가는 덕트, 소위 말해서 2배의 덕트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제실자에 우리가 그걸 오큐펀트라고 하죠. 제실자의 온열 환경에 더 적절하게 반응할 수는 있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아까 그걸 이렇게 한번 우리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 어디냐? 저기 에어 핸들링 유닛에서 이렇게 외부 공기 갖고 와서 한번 이렇게 열을 하고 이제 각 실에서 일부 공기 갖고 온 거 섞어서 여기 이제 따뜻한 힐링 박스, 쿨링 박스에 다시 넣어서 각각 이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딱 덕트로 각각 따로 실까지 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누가 지금 들어온 모양인데요. 자, 잠깐만. 또 누가 새로 들어와서요. 자,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보면 이런 상태가 된다. 바깥 공기를 갖고 오고 실내 공기 이렇게 믹스드 포인트가 이렇게 됐고 이 공기를 갖고 온도를 더 이제 여기를 이제 요 공기를 갖고 온도를 더 이렇게 높였을 때 얘가 따뜻한 공기, 이 히링 덕트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믹스 공기를 온도를 더 낮췄을 때 이렇게 가는 쿨링 덕트에 있는 공기 이렇게 같이 얘가 각각 방까지 가서 거기 아울렛에 이렇게 믹싱 박스에서 섞여서 실내 인렛 들어가는 공기가 된다. 그거죠. 겨울에는 바깥의 공기를 우선은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덮이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랑 이렇게 섞어서 여기서부터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이렇게 따로 가서 두 개가 이렇게 섞인 부분이 인렛 공기가 된다. 그런 얘기고 요 이그젠플은 여기 우리가 나중에 언제지? 12월 1일 그때 한번 문제를 같이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냉난방 부학 계산을 할 때 한번 풀어볼까 해요. 자, 지금 3시 8분이니까 우리가 3시 20분에 그때 이제 다시 요거 시작하는데 어떤 거를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 아까 렌조 피아노랑 리차드 로저스가 같이 디자인한 뽕피두 센터 URL 유튜브에 URL을 이렇게 보내줬죠. 3시 20분에 그것을 같이 보면서 얘가 한 25분 정도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에어 핸들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이거를 HVAC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우리가 보통 건물 안으로 집어넣고 이것을 다 외피로 감쌌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건물의 재미난 마치 장난감처럼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이제 한 거죠. 왜 그 건물이 또 요 지역을 그렇게 슬럼화된 지역을 살렸는지, 왜 그렇게 또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는 않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20분에 이제 보통 내가 여기서 유튜브를 틀면 소리가 안 들린대요. 이제 거기 캡션은 같이 보여줄 건데 소리 직접 듣고 싶은 사람은 본인 이제 장치에서 URL 유튜브 그걸 같이 틀면서 3시 20분에 봅시다.